네, 이번 시간에는 핵심 10문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럼 핵심 10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문제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10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인데 첫 번째,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건 대타이틀이고 이거와 유사한 거는 지원 부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지원하는가? 입사한 다음에 어떤 부서에 일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아무 일이나 시켜준 대로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바로 불합격입니다. 희망하는 근무 지역 부서를 말하고 그 부서의 특성을 설명하라. 또 회사에서 입사하고 싶은 게 일은 어떤 것인가? 지원자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희망 업무와 연관된 활동은 뭐가 했는가? 전공과 지원 업무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하라. 즉, 왜 이게 1번이냐? 이게 잡지되거든요. 1번을 어떻게 잘 정립을 했냐에 따라서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전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1번이냐? 이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1번을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먼저 잘 준비해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학년 때부터 내가 가고자 하는 일이 뭐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다? 왜? 잡지되니까. 이게 1번이에요.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하라? 이거를 입사지원서에 이제 보통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입사지원서에. 아니면 밑에 거, 면접에 가면 지원 부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말하라. 또 입사한데 무엇을 하고 싶으냐? 지원자가 자신 있게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희망 업무와 연관된 활동이 뭐 있냐? 이거는 면접에서 이런 유형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1번을 하면서 밑에 카테고리를 같이 연구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번 하면서 밑에 6가지를 같이 만드셔야 돼요. 1번을 하면서 한 줄마다 한 3줄 정도씩 만드세요. 3줄 정도씩.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 한 페이지가 넘는데,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라. 왜 중요한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하는 업무 내용을 알고 준비한 지원자와 모르고 지원한 지원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유가 뭐냐? 최종 권한 면접관이 누구냐? 같이 근무할 부서장이에요. 인사부가 아니에요. 인사부는 요새는 거의 진행만 해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일 시절에는 인사부가 뽑아서 나눠줬죠. 지금은 자합시대니까 같이 근무할 부서장이 여러분을 채용하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른 용어 정립부터 급여조대를 이해하셔야 돼요. IMF 이전엔 평생 직장이 뭐예요? 회사를 보고 왔다. 용어가 그때는 취직이에요. 직장을 보고 왔으니까 취직이에요. 월급도 먼저 입사한 사람이 월급 많이 받고 먼저 승진하는 호봉제였습니다. IMF 이후에 평생 직업, 업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잡이거든요. 자합시대에는 직무급제. 왜? 자합시대니까 직무급제, 연봉제, 성과급제에다 이제 지금은 직무급제라고 완전히 정착이 됐죠. 그러니까 직무급제라는 지금은 똑같이 월급이 아니라 같은 인사고과를 A 점수를 받더라도 직무가치가 높은 부서에서 A를 받았으면 연봉이 100만 원 오르고 직무가치가 낮은 데서 A 점수를 받았으면 연봉은 80만 원만 오른다. 이런 거예요. 네, 그게 직무급제거든요. 직무에 따라서 월급이 틀리다. 인사폭도 틀리다. 근데 평생 계속 직장에 안락의자는 없지만 직업에 안락의자는 있다. 자합에 안락의자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합 중심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면접이라든가 입사지원서라든가 면접 가서 뭐라 그래요? 취직하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는 영업부서원을 뽑는데, 영업부서 직원을 뽑는데 우리 회사를 보고 왔구나. 영업부를 보고 온 게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용어가 취업이에요. 자합시대요. 절대 취직이라는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인사부가 자합시대니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인사부에서 뽑아서 연수시켜서 각 부서로 나눠줬어요. 몇 명. 너 연수 끝나면 어떻게 했어? 옛날에 대교 공채가. 연수원에 일단 집어넣어요. 연수원에 연수한 시키면서 끝날 때 너 어디 가고 싶니? A, B 회사 1지망, 2지망, 3지망 써라. 그 A 1지망, 2지망, 3지망 해갖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받아갖고 우리 부서 어디 사람 부족하니까 그냥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왜? 잡을 보고 온 게 아니거든요, 얘가. 잡 중심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직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잡별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뽑아서 연수시켜서 그냥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뭐예요? 현장 실무부서장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잡시대니까 잡별로 뽑겠다. 야,
급여도 직무급제고 잡시대인데 왜 인사부가 뽑아갖고 니네하고 같이 일해라고 하니? 나하고 결혼할 사람인데 왜 인사부가 선 봐갖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하니? 영업부장이 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사부는 진행만 하고 실무부서장, 같이 근무할 부서장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사부가 뽑아서 영업부서고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영업부서에서 같이 일 못하겠다면 인사부에 다시 보내요. 그 인사부에서 뭐예요? 대기발령 시켜놔요. 그 3개월 안에 복지가 안 되면 해고되죠. 근데 지금 뭐예요? 야, 니네가 뽑았잖아. 현장 실무부서장이 뽑았지. 네가 알아서 키우던가 아니면 네가 안 맞았으면 네가 입맛에 좋다고 뽑았는데 네가 같이 근무하지 못한다?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인사부 보내지 마. 지금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뭐예요? 취직 시대는 직장을 보고 갔으니까 직장의 최고가 되겠다. 지금 뭐예요? 잡 시대니까 뭐예요? 난 이 잡의 전문가 프로가 되겠다. 이 용어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옛날엔 정기공채였죠? 지금은 뭐예요? 잡별로 필요할 때마다 365일 수시상시 채용하라. 그러니까 하반기, 상반기 공채라는 게 이제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수시상시 채용이 더 많아요. 근데 왜 상반기, 하반기 공채? 그러니까 난 4학년 학생 치고 난 하반기 공채 봐야지. 난 이런 학생들 보면 참 답답해요. 지금은 수시상시 채용이 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인사부가 우리나라는 채용을 10월 달에 가서 공채로 뽑아라는 법이 있나요? 잡시대니까 잡별로 필요한 인원을 365일 언제든지 뽑아줘라. 뽑아라. 그 진행은 누가 하냐? 인사부가 해주겠다. 서포트 해주겠다. 니네가 뽑고 싶으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해라. 이게 지금 인사제도예요. 채용제도가 이렇게 급변했다. 그래서 옛날엔 그림자 채용. 대규모 공채 대신에 직무별로 필요 인력을 뽑는 단타형이 있었는데 뽑거나 이력서 검색 서비스, 사내 추천, 학교 추천, 헤드헌팅 등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뽑는 걸 비공식 채용 방식을 이제 그 그림자 채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항아리 채용, 낚시형 채용, 여러 가지 채용 제도가 많이 생겼죠. 면접 질문. 옛날에는 공통적인 질문이었죠. 지금 자합 중심 플러스 인성. 인성은 어쩌고요? 임원 면접을 인성 중심으로 보죠. 그러나 실무자 중심에 가서는 뭐예요? 자합 중심으로 본다니, 자합.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인사부가 아니에요, 지금은. 현장 실무. 이게 내가 서류를 내면 누가 본다? 인사부장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내가 일하고 싶은 영업이면 영업부. 영업부장이 내 서류를 보고 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품질관리 지원했다. 품질관리 부장이 내 서류를 보고 있다. 인사부가 본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평생 직장 시절에는 인사부가 맞았어요. 인사부가 보고 했어요. 물론 지금도 어때요? 서류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1차 걸러내는 거는 인사부가 봐요. 인사부가 보고 걸러는 내줘요. 학점 3.5 이하, 어학 몇 점 이하, 그 다음에 자격증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거는 인사부가 뽑아서 그 삭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현장 실무부서장을 보내는데 실무부서장이 최종 나의 서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누구 중심으로 써야 된다. 자합 중심으로. 내가 영업이다. 영업부서장이 내 서류를 본다라고 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보셨던 내가 희망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고 쓰셔야 돼요. 내가 희망하는 업무를 모르고 쓴 사람과 알고 쓴 사람은 입사지원서 양식이 전혀 틀려요. 내용이 전혀 틀려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조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나중에 드릴게요. 예, 그래서 명심하자. 취지가 아닌 취업이다. 직장은 아니고 취업, 잡시대다. 명심하자. 쓰레기 이력서를 보겠습니다. IMF 이전에 취직 시절에 직장을 보러 가고자 할 때 쓰레기 이력서라고 보고 제가 쓰레기 이력서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성장과정, 학창시절 장단점, 성격 장단점, 취미활동, 장래포부 보통 이런 항목이었거든요. 지금도 이런 항목이 대다수인데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이 항목이 거의 대세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서류를 보시면 여러분이 채용부서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서류를 보세요. 왜 쓰레기라고 했는지. 평생 직장인 시절에 썼던 이력서예요. 이거를 보면 어때요? 가고자 하는 회사가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자기소개서는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류를 보면 뭐예요? 직장을 보고 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어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다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로 쓰레기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이력서라고 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4월 달에 이미 평생 직업 시대로 가면서 이 친구가 이제 2009년 2월 졸업자인데 4월 달에 S전자에 합격을 하는데 4월 달에 중간고사. 근데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4월 19일 날 면접 본대요. 왜? 중간고사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이거 지금 3월 달부터 빨리 너 니네 서류에서 내라. 근데 핵심 문제 가지고 이제 해서 냈더니 면접 보러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성장과정, 성적인 장단점, 지원동기 포부를 썼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다는 자압중심으로 썼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친구는 뭐예요? 평생 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쓴 친구는 하고자 하는 일이 없어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근데 면접관도 관심이 없어요, 저기는. 이 친구는 뭐예요?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입사지원서를 썼고,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LCD 부서장이 보면서 뭐예요? 디스플레이 관련 부서장이 보면서, 네가 이런 업무를 하고 싶었구나. 눈에 보이잖아요. 이 친구 성장과정 보면 뭐예요?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의 원인이 있죠. 성격 소개를 보면 어때요? 지원하는 직무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지 이걸 갖고 썼죠. 학교 생활은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뭘 준비했는지, 지원 동기는 왜 지원하는 회사를 선택했는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가, 이거를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이 앞에 이거는 왜 4학년 1학기 학생이 언제 14년 전에 이미 4학년 1학기 때 벌써 합격을 하고 있었다. 제가 지난번에 1, 2, 3에서 왜 여러분들한테 4학년 1학기 때 서류를 내라고 하는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업무를, 아쉬운 거는 뭐냐면 헤드라인 타이틀이 없다는 거.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요인은 뭐예요? 4학년 1학기에 일찍 지원했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실수의 이해 및 순수성에 대한 느낌을 줘요. 이해해요. 4학년 1학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서류를 냈구나. 그런데 잘 썼네? 디스플레이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싶네? 좋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했어도 이해한다. 이해한다. 그래서 이 친구가 평가를 받아서 4학년 1학기 때 S전기에 합격을 하더라. 왜 여러분들한테 희망하는 업무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지, 1순위로 파악해야 되는지, 직무분석,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직무분석이라는 용어는 직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적절한 수단을 써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는 건데, 취업 준비생들은 희망 업무와 관련돼서 직무를 연구해요. 잡스터디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가고자 하는 잡을 1, 2학년 때 선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3, 4학년 때라도 빨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그 업무 내용이 뭐다. 이걸 먼저 파악을 하고 자기소개서 들어가. 나머지 핵심 2, 3,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들어가야 돼요. 직무의 이해, 직무급제 이해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같은 입사 동기생으로서 인사고과를 같이 A등급을 받더라도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서 급여 인상 상한선이 매우 다르다. 매우 크다. 그래서 이게 직무급제예요. 직무급제를 여러분 모르니까. 직무급제는 뭐예요? 자압중심으로 뽑기 때문에 직무급제예요.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옛날엔 집단연공에서 개인 성과주의로 갔다,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갔다, 표준형 인재에서 전문형 인재로 갔다, 내부 노동시장에서 외부 노동시장으로 갔다, 수직 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갔다. 그래서 팀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인사부서 중심에서 현장 관리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뽑는다? 현장 부서장이 뽑는다. 국내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바뀌었냐? 20년 전에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미.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취업 전략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대 과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희망하는 업무를 왜 핵심 1번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취업 전략의 차이, 이거를 먼저 이해하라. 채용 담당자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천을 위한 많은 교육 및 조직원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채용 담당자는 누구냐? 교육을 받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즉 인재를 찾기 위한 전형시의 조율 시각 포인트는 뭐냐? 잡시대. 이 시대에 부합하는, 이 시대에 맞는 직업관을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 전형자, 채용 담당자, 즉 지원자가 희망하는 잡이 정확하게 보여야 되고 뭘 준비했는지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기획조사에다. 그럼 업무 내용이 뭐다? 필요한 적성은 뭐다? 이런 게 나오죠. 인사, 노무, 교육이다. 업무 내용이 뭐다? 여기에 대한 적성은 뭐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자세히 제가 설명한다고 하나하나 하면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서 찾아라. 왜? 내가 요번에는 뭐 지금 갑자기 영업직에 가고 싶은데 다음에 마케팅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또 광고 홍보직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수도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준비하면 안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이때마다 업무 내용을 그때 바로바로 조사해갖고 이 1번을 먼저 만드셔야 된다. 거기에 따른 적성과 자질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경력 관리는 어떤 게 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먼저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 2, 3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가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라, 조사해라. 스펙 없는 입사지원서 정부가 보급한다.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참 뭐 직무 관련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역량 기반 지원서를 정부가 보급한다. 근데 이제 정부 공공기관은 이제 이렇게 많이 갔죠. 근데 이게 이미 이렇게 되기 전에 13년도에 이렇게 하기 전에 2005년도부터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이건 너무 정부에서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2005년도부터 이미 그런 식으로 일반 기업체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핵심 뭐 직무 역량 뭐 이렇게 해라 가라 이제 정부에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기관이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정부 방침을 내려서 주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뭐 역량 기반 지원서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든 데도 이제 뭐 좀 있어요. 있는데 꼭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니다. 기업마다 전부 틀리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뽑으라고 2013년도에 발표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 업무, 부서,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제 희망하는 업무, 지원회사의 선배를 통한 정보 수집할 수 있어요. 각 회사에는 업무 분장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 분장 규정은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면 총무부는 이런 업무를 하는 데고, 인사부는 이런 업무를 하는 데고, 회계부서는 이런 업무를 하는 데고, 영업부는 이런 업무를 하는 데고, 이거를 전부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입사하면 첫 시간에 보통 인사부서에서 교육을 하는데, 인사 분장 규정이 있어요. 웬만해서는 다 있습니다. 니네 회사는, 니네 부서는 이런 업무를 해서 여기까지 해라. 이게 메인이다. 니네가 할 일이다. 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타, 부수적으로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 회사원들이, 구성원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이건 대비가 아니에요. 이건 대비로 나가서 이걸 뭐 여러분들이 선배님, 내가 귀사에 입사하려고 하는데 업무 분장 규정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대비야. 안 보내준다? 이건 잘못된 선배예요. 그 회사에는 이걸 전부 다 알아야지만 그 조직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회사 업무 분장 규정은 모든 회사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계속 새로운 업무가 되면 추가되고 변경해주고, 그래서 조직원들한테, 구성원들한테 계속 인식시키는 게 업무 분장 규정이에요. 근데 이것은 대비가 아니다. 근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선배가 있다. 요청하세요. 선배님 그것 좀 보내주세요. 대비 안 보내준다? 그건 선배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나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워크넷이라든가 NCS에 가면 참 요새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이거를. 제가 참 세금 내고도 안 아까운 게, 이게 제가 한 5, 6년 전, 7, 8년 전만 해도 이런 게 별로였어요. 이거 하는 거 보고 뭐 이렇게 해놨나. 그래서 이제 제가 1순위로다가 업무 분장 규정을 이제 그 수집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봤더니 세금이 안 아까울 정도로 오크넷하고 NCS에 보면 업무 내용이 만약에 식품 영업이다. 식품 영업에 대한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세금 내면서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저겁니다. 과거에는 좀 아깝다. 세금 아깝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좀 제가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너무 저기에 제가 감사함을 느껴요. 너무 잘 해놨어요. 우리 취업지원자들이 저 사이트 꼭 보시면 1번 문제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학교 취업부서의 상담가에 가면 선생님들이 많아요. 상담 선생님들이. 선생님, 제가 A라는 회사에, 식품회사에 영업부에 가는데 여기 영업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아는 자료 좀 보내주시겠어요? 난 몰라? 그 사람은 빨리 학교에서 퇴직해야 됩니다. 잘려야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학교나 정부 도서관에 가면 사진은 마세요. 도서관에 가면 회사 규정지 사례집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때문에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 워크넷이라든가 NCS 산업인력공단 여기에 사이트가 없을 때는 이게 진짜 잘 돼 있었어요. 이 회사 규정집이. 여기에 보면 제조업의 업무 분장 규정, 뭐 금융업의 업무 분장 규정, 그 사례집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 업무 분장 규정 딱 들어가면은 제조업의 업무 총무과에서 하는 일, 금융업의 총무과에서 하는 일, 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 규정집 사례집에서 보시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무 분장 규정 사례를 가지고 하면 1번에 네가 희망한 1번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런데 단 회사 규모, 업종, 업태에 따라는 약간 틀려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자. 뭐냐? 부서 명칭이 약간 틀려요. 어떤 데서는 격리팀이래요. 근데 어떤 회사는 회계팀이래요. 어떤 회사는 재무팀이래요. 어떤 데서는 재정팀이래요. 약간씩 틀립니다. 같은 회계팀이지만 격리팀이지만 약간씩 부서 명칭이 틀릴 수 있다. 또 어떤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총무팀에서 해요. 어떤 회사에서는 인사팀에서 해요. 어떤 회사는 격리팀에서 해요. 어떤 회사는 경영지원팀에서 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퇴직금 규정이다. 퇴직금 관리다. 어떤 데서는 인사팀에서 해요. 급여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냐에 따라 틀린데 어떤 부서는 인사팀에서 해요. 어떤 데서 격리팀에서 해요. 어떤 팀은 경영지원팀에서 해요. 업무 분장이 업종, 업태에 따라 약간씩은 틀리다. 근데 100%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면접관도 이건 이해합니다. 부서 명칭과 업무 분장은 100%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은 업종, 업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워크넷에서 찾으라 그랬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식품영업이다 하면 식품영업을 치면 이게 기가 막히게 나와요. 식품 워크넷에 가면 직업정보 심리검사 궁금하세요?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보시면 네가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워크넷에서 식품영업에서 업무 내용이 뭐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스킬이 뭐가 있다.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뭐 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인사부, 제조업에, 제약에 인사부에 가고 싶다. 딱 치면 기가 막히게 정리가 돼 나옵니다. 근데 약간은 업무 분장 내용에 따라서 아까 요거는 약간 참고하세요. 그러나 거의 대등소이하다. 근데 식품영업이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여기서 치죠. 그럼 구체적으로 나오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렇게 찾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식품영업, 식품회사 영업부에서 하는 일 치잖아요. 여러분 선배들이 자료를 엄청 많이 올려놨습니다. 요거 정도 정리하면요. 사실은 이거 1번 항목은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만듭니다. 제가 지금 희망 부서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 1번 왜 중요한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번을 얼마만큼 잘 정리해 놓냐에 따라서 2번, 3번, 4번이 아주 쓰기 편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충실하게 내용을 쓸 수 있다. 채용 부서장이 입맛에 딱딱 맞게 쓸 수 있다니까요. 예, 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꼭 한번 식품영업이랑 인사부랑 한번 꼭 찾아보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잡에 따라 내 업종에 따라 틀려요. 업종, 업태에 따라서 약간씩은 틀리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꼭 워크넷이나 NCS에서 꼭 점검을 해라. 그러면은 이것은 어렵지 않게 만드는데 이것을 알고 자기소개서 쓰는 사람과 모르고 쓰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희망 근무 부서가 있어요. 이런지 잡지대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채용 부서장이 면접을 한다 그랬죠? 채용 부서장이 면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업무를 얼마만큼 관심에 갖고 있느냐? 왜? 사례, 희망 근무 부서, 전문화 시대, 평생 직업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영업 부서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 B, C 지원자 중에서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뽑고 싶은지. 야, 모집부서가 마케팅부, 영업부, 기획팀이다. 근데 여러분이 영업부서장이에요. 영업부서장으로서 내가 같이 근무할 부서원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이 채용부서장이라면 저 A, B, C, D 중에서 누구를 뽑고 싶습니까? D 아닌가요?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1번 A라는 지명자, 일지망, 영업부, 인사부 이건 뭐예요? 서류 미접수 또는 불합격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 지금 영업부, 마케팅부, 기획팀 요 세 가지만 뽑는다고 했는데 왜 인사부예요? 얘는 원래 속뜻은 인사부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사부가 없다 보니까 이지망을 인사부 써놓은 거예요. 얘는
대단히 불리한 거예요. B는 일지망 영업부 계획실은 뭐냐? 불리하다 이거. 왜? 영업부장이 봤을 때는 영업부 계획실은 적성이 틀려요. 그리고 이거는 전공이라든가 이거는 과연 자기의 어떤 전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갖고 만들었냐 이거. 지원했냐 이거예요. 얘는 불리하다. 이건 양다리 묶어보자 소리예요. 왜? 적성을 고려했냐 이거예요. 자압중심 시대다 이거예요. 그 자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성을 고려했냐.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다리 묶어보자 소리예요. 그래서 불리한 거예요. C는 뭐예요? 마케팅부 영업부는 뭐예요? 업무 성격이 사중관계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이에요. 영업부 뭐예요? 적성을 고려했는 소신 있는 지원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영업부서장이 그렇게 평가한다 이거예요. 아, 얘는 정말 영업을 하고 싶은 애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너도 좋아, 쟤도 좋아. 그런 애인하고 사귀고 싶습니까? 나는 너만 좋다라고 해야 사귀고 싶은 거예요. 정도 가는 거예요. 너도 좋은데 쟤도 좋아. 정이 가겠어요? 자합시됩니다. 영업부서장 입장에서는 지가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런 애를 영업부장은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채용부서장이 면접 가면 또 뭐라고 그래요? 영업부를 지원한 고집한 이유가 뭐냐라고 꼭 물어봐요.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업의 전문화 시대에 저의 적성 및 성격 등에 적합한 영업부에서 능력을 발휘해 영업의 1인자 전문가가 되어 성공하고 싶다. 영업부 예 부서는 고려해 본 적이 없다. 유리한 질문을 유도하는 거. 왜? 영업부 했으니까 이건 영업을만 고집한 이유가 뭐냐? 유리한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 타사에 지원한 사례는 뭐라고 해야 돼요? A라는 회사도 영업부, B라는 회사도 영업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멍청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타사에 지원한 사례는 A 회사는 인사부, B라는 회사는 계획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뭐예요? 아웃이에요. 확인할 수 없어요. 이것도 뭐예요? A 회사 영업부, B 회사도 영업부. 저는 영업부에는 고려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영업부장이 정말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가는 거예요. 느낌 싸움이에요. 느낌 싸움. 그렇잖아요. 얘가 영업에 적성과 자질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정. 난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싶어. 애인한테 호감이 가는 겁니다. 영업부. 왜 제가 희망 근무부 자압중심 시대다. 쟤는 또 근무부서를 어떻게까지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리한 질문을 유도해야 된다. 이어서 핵심 2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